여기 한국은 기본적인 위생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후진국이라며 학을 떼는 스페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 지하철 탑승 3초 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필라르라고 합니다. 제겐 아주 특별한 아빠가 계신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아빠는 결벽증이라는 꽤 특이한 병을 갖고 계시죠. 아빠는 청결에 대해 매우 예민하시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빠의 이러한 결벽증 덕분에 아빠의 돼지고기 레스토랑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식당의 위생을 병적으로 신경 쓰셨고 재료의 선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셨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엄격한 선별을 통해 조리된 아빠의 요리는 저희 지역에서도 명물로 꼽혔고 저는 그런 까다로운 아빠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요리사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런 까다로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국 드라마 시청이었는데요. 저는 여느 스페인의 젊은 여성들처럼 한국 문화와 특히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제 옆에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더니 이제는 줄곧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고 계시죠.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드라마라면 학을 떼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냐고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시더군요. 필라르, 사실 아빠는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한단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에 뻔한 듯 뻔하지 않은 중독성이 있는 스토리는 마치 내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해서 더더욱 그렇지. 그러나 아빠가 한국 드라마 외에는 절대로 TV를 보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보다시피 나는 결벽증이 있고 지저분한 것들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 하지만 한국이 만든 콘텐츠는 다르더군. 물론 설정이긴 하겠지만 한국 드라마 속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극도로 깔끔하고 지저분한 장면들도 거의 나오지 않지. 저는 결벽증에 걸린 아빠마저 만족시키는 한국의 콘텐츠에 감탄을 하는 한편 아빠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이야 워낙 더러운 길거리를 자랑하고 골목길 등의 온갖 곳에 약쟁이나 정체불명의 쓰레기와 주사기들이 널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드라마 속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한국은 정말로 깔끔한 나라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골목길 으슥한 곳일지라도 쓰레기나 먼지 한 톨 없고 오죽했으면 스페인 언론에서는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민의식을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대서특필까지 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시더군요. 필라르, 한국의 깔끔한 모습은 그저 드라마의 연출일 뿐이란다. 지금 우리 마을이 지저분한 한국놈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니? 사실 아빠의 말씀대로 품질 좋은 돼지고기로 유명세를 떨쳤던 저희 마을은 동양인들 때문에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웬 동양인들이 저희 마을로 떼거지로 몰려들더니 이내 저품질에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싸구려 돼지고기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위생이라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최악의 작업 환경과 유통을 통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단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고객들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이들의 고기를 찾기 시작했고 전통 방식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스페인 레스토랑과 정육점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고기를 먹고 탈이 난 소비자들은 저희 마을을 욕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때문에 동양인들이 저질고기를 팔아댈수록 저희 마을의 돼지고기 관련 가게들은 점점 사라지고 마을의 고기 품질에 대한 위상도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자신들이 한국 출신이라고 주장했기에 아빠는 한국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사실 한국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건 중국인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모습부터가 한국인들이 아니었거든요. 키도 작고 왜소한 몸에 도대체 살면서 머리를 감은 적은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떡진 머리를 보면 도저히 깔끔하기로 소문난 한국인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했고 한국어 연습 상대가 필요해서 이들에게 한국어 대화를 건네보기도 했지만 이들은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은 떼거지로 유럽으로 몰려와 유럽을 망치고 있고, 이 때문에 유럽 내의 반중 정서가 심화되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중국인들은 한국에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노려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양 위장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스페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엉터리 한글 간판이 달린 가게나 엉망인 태극기가 걸려져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다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며 운영하는 가게고, 이들은 역시나 최악의 위생과 서비스를 보여주며 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아빠도 이들에게 속은 게 분명했고, 저는 아빠에게 현재 마을을 망치고 있는 동양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왜 중국인들이 굳이 한국인인 척하며 장사를 하겠냐며 저보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진지하게 몰입하는 건 좋지 않다며 역으로 조언을 건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빠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을 주민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며 한국을 미워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중국의 파렴치함에 대한 분노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빠와 거래관계에 있던 돼지농장 및 정육 도매상 측이 지저분하고 비윤리적으로 경영되는 중국계 저품질 돼지농장 때문에 폐업을 하게 돼서 저희 레스토랑은 한순간에 돼지고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거든요. 다행히 아빠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지만 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어 몇 주간은 레스토랑 영업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울해 있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빠는 제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기도 했고, 저는 이참에 제 개인적인 버킷리스트도 채울 겸 아빠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빠는 거래처 문제로 매우 우울해하셨지만 그래도 딸인 저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며 예상외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다소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스크를 쓰시며 위생에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러면서 저와 여행을 하게 된 건 좋지만 한국 놈들이 저희 마을에서 지저분한 고기를 파는 꼴 좀 보라며 한국은 무조건 더럽고 비위생적인 나라니까 조심하라는 조언까지 건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 대해 확고한 편견을 가지셨던 아빠가 이내 충격을 받게 되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며, 심지어 발 닿는 곳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서 이미 제도적으로도 청결에 매우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공항에는 각종 AI 청소기와 공기청정기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쓰레기는커녕 먼지 한 톨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공항은 이미 충분히 깨끗한지 오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가 아빠가 근처를 지나가니 공기청정기가 오염을 감지하고 저절로 가동되는 등 결벽증이 있는 아빠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비웃으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이 더럽다고 말할 거냐고 말했는데요. 아빠는 매우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공항은 충분히 보여주기식 인프라로 위장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아직 멀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스페인의 공항은 한국의 반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아빠는 고집을 부리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빠의 얼굴이 일순간 새파랗게 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지하철만은 타지 못하겠다며 지하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며 호들갑을 떠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한국의 지하철은 저희 레스토랑보다도 깨끗할 거라며 아빠를 진정시켰고, 그렇게 아빠의 등을 떠밀며 억지로 지하철까지 데려갔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지하철마저 스페인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이곳저곳에는 청소 직원들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임에도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지하철에는 군데군데 사람의 소변 자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로 숨도 쉬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지하철은 혁신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의 한국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질 때쯤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바로 저희가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한 뒤 드디어 도착지역에서 내릴 때의 일이었는데 맞은편에 있던 열차 안에서 고기를 판매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청결에 예민하신 아빠는 어떻게 지하철 안에서 고기를 판매할 수 있냐며
지하철 안에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없을 거고 이건 미친 짓이라며 학을 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젠가 TV에서 후진국에서 냉장시설도 없이 파리떼가 잔뜩 붙은 고기를 판매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게 그러한 장면과 뭐가 다르냐며 한국은 영락없이 후진국이었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솔직히 저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약간의 실망을 하면서도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즉시 정육점이 늘어서 있는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보게 된 열차 안은 더욱 충격적이더라고요. 열차 안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전문 냉장시설에서 매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저희 마을의 정통 이베리코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더 품질도 좋아 보였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고기를 맨손으로 그냥 집는 건 기본이고 냉장시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있는 정육점임에도 불구하고 고기의 진심인 스페인보다도 훨씬 전문적이고 청결하게 고기를 관리하고 있었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싶어 영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옛날에 한국의 지하철의 일부 노선에서는 농산물이나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승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해주곤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번에는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여기 시식용 육회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만든 시설임에도 이렇게나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고기를 무료 시식까지 시켜줄 수 있는 건지 이건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고기를 무료로 맛보게 해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런 행사가 멀쩡히 진행될 만큼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정색을 하더니 고기는 절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며 저를 저지시키더라고요. 저희 마을의 최고급 돼지고기로도 육회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파는 고기를 믿을 수가 있겠냐며 여기에는 분명히 기생충이 득실거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직원은 저희의 이러한 논쟁을 눈치챘는지 한국은 이미 유통의 간소화와 신선 기술의 개발로 안전하게 육회를 맛볼 수 있다며 안심시켜줬고 그렇게 저는 혼란을 틈타 재빨리 육회를 입에 넣었습니다. 한국산 육회는 정말 최고였어요. 육회는 그야말로 입에서 살살 녹았고 이건 아빠가 판매하는 최고급 하몽보다도 훨씬 맛있었죠. 그리고 아빠는 이러한 제 극찬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이 판매하는 고기보다 우수한 고기는 없다며 마지못해 시식용 육회를 입에 넣으셨어요. 역시나 품질 좋은 고기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지 아빠는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을 번쩍 뜨셨고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육회뿐만 아니라 때깔부터가 다른 한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거래처가 아닌 이상 절대로 다른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지 않는데 한국산 돼지고기는 그러한 까다로운 아빠마저도 인정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현금을 내미는 저희를 보고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은 직접 돈통에 넣어주시고 거스름돈을 챙겨가 주세요. 저는 위생상 돈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5분도 안 되어 돈통과 거스름돈 통까지 전부 훔쳐가고 말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미친 형태의 결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함에도 아무도 돈통을 훔쳐가고 있지 않았고 저는 이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빠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구나라고 말해오는 듯한 얼빠진 표정을 지으시면서 자신보다 청결의 진심인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셨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내 걸을 수조차 없을 고통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사실 저는 기내식을 잘못 먹었는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행은 제 오랜 꿈이었기에 이러한 제 컨디션을 애써 무시해왔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 들르지 않고 여행을 이어나간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고 그렇게 지하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빠는 매우 당황하시는 한편 이래서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그건 육회의 기생충 때문일 거라며 화를 내셨고 저는 아빠의 말에 대답을 하기도 지쳐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진 지 3분도 안 되었는데도 영무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들 것을 들고 제게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들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죠. 스페인에서는 구조대원이 출동하는 데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선진국이었구나 싶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병원으로 향하려면 지하철을 빠져나와 지상층으로 향해야 하는데 영무원들은 뻔히 계단이 앞에 있음에도 빙 돌아서 다른 곳으로 향했거든요. 아빠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는지 자신이 뭐라 했냐며 이들은 환자를 믿기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소리를 질러댔고 이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저를 제대로 된 의료시설로 데려다 달라며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영무원들은 매우 침착하게 어디론가로 향했고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는 병원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영무원들은 아빠의 행패에도 꿋꿋이 지하철 병원으로 향했던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 덕분에 쓰러진 지 10분도 안 되어 병원까지 이송되는 기적을 겪을 수 있던 거였죠. 스페인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위기 대응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리 긴급 환자라도 병원까지 이송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한국은 얼마나 선진국이면 지하철에까지 병원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을 사랑했다는 것에 감사함마저 느꼈고 아빠도 순간적인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조용히 지폐를 다시 집어넣으며 영무원들에게 사과를 건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즉각적인 진료를 받은 끝에 급성장염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육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아무래도 스페인 항공사에서 준 기내식 문제거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먹은 음식이 문제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병원 측의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한국 지하철 안에는 약국까지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의료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기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입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매우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은 저는 입원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죠. 역시나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줬고 길거리에는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쓰레기 하나 없는 수준 높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아빠는 드디어 한국에서는 자신이 제일 더러운 사람임을 인지했는지 쓰던 마스크까지 내던져버리며 한국 여행을 온전히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첫 해외여행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한국에서 저보다도 신나하시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족스러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이런 완벽한 나라를 음해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매우 분개해하셨고 한국이 자신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니 자신도 한국의 명예를 위해 힘쓰겠다며 한국인 구별법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아빠에겐 한국 여행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던 모양이었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의 매뉴얼은 지역 상인회뿐만 아니라 실추된 마을의 명예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마을 언론의 지역 일간지에까지 실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매뉴얼과 위장 한국인에 대한 진실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한 중국인들의 가게에 찾지 않기 시작했죠. 물론 스페인 전국 각지에서까지 찾아왔던 저희 마을이었기에 아직도 마을의 위상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마을은 점점 사람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중이고 중국인들의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는 걸 보면 저희 마을은 반드시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